보금자리 주택의 소득 기준이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조기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무한 청정에너지, 조력발전의 그 생생한 현장을 국토해양정책기자가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국토해양 뉴스의 김민지입니다. 8월 한가운데 들어섰는데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이번 주말까지 전국의 휴가지에 막바지 피서 인파가 몰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피서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 요트나 윈드서핑, 또 비치발리볼 같은 해양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때마침 남해에서 오는 15일까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해양 스포츠 제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요트, 윈드서핑, 철인 3종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 스포츠에서부터 다채로운 문화 행사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올여름 휴가를 해양 스포츠 제전과 함께 색다른 즐거움을 누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국토해양 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소득 기준이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주택, 소형주택의 소득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공분양과 10년, 분납 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만 소득 기준이 적용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분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회 약자 우선 공급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해 세자녀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며 또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 시 감소가 예상되는 60에서 85제곱미터 주택에 대한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 기회 유지를 위해 60에서 85제곱미터는 적용을 제외했는데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공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 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과 자동차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의 개정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정안의 내용은 주택 공급 규칙과 자산 기준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이 9월까지 개정되면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관리제를 확대하고 뉴타운 지역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인데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이때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전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은 자치단체별로 임대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위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동의 시 추진위 또는 조합 해산 및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사업 단계별로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토지거래 허가 기준 등에 대한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개발 행위를 허가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해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 시에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으며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의 가중 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 특색을 살린 16개 다기능보의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4대 강에는 한강 3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낙동강 8개 등 총 16개의 다기능보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현재 98%의 공정이 추진돼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소수력 발전과 공도교 등에 대해 마무리 작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정해진 보의 명칭은 지자체와 전문가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해 대부분이 지역의 지명에 따라 결정됐는데요. 16개의 보 중 이포보와 죽산보, 달성보 등의 10개 보는 사용해오던 임시 명칭 그대로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금강의 금강보는 공주보로, 금남보는 세종보로 지역 지명에 따라 보의 명칭이 결정됐습니다. 또 부여군과 청양군에 걸쳐서 보가 위치한 부여보는 지역 특색을 살린 백제보로 명칭이 결정됐는데요. 복수 시군에 걸쳐서 보가 위치한 함안보와 합천보, 강정보는 지역의 지명을 조합해 함안 창녕보, 창녕 합천보, 강정 고령보로 결정됐습니다. 택지 개발 등을 추진할 때 보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보상 정보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시범 운영 후 다음 달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국가 공간 지리 정보를 활용해 보상 업무 담당자가 지적도와 항공사진 등의 사업구역을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보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국토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지작물의 위치와 면적, 공시지가, 소유자 등의 정보를 GIS 기반으로 실시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상 정보의 취득 기간이 종전의 2-3개월에서 1-2주 안팎으로 줄고 보상 업무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계획 때부터 보상비 검토가 가능하고 보상비를 쉽게 추산할 수 있어 사업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독창성과 지역성이 있는 우수 경관을 발굴해 알리고 이런 경관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며 도시 재생에도 기여하기 위해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공모는 시가지 경관과 역사문화 경관, 농산어촌 경관과 자연 경관 등 4개 유형과 특별상 부문으로 나눠 실시됩니다. 매년 주제를 선정해 실시되는 특별상의 경우 올해는 경관 계획을 주제로 공모를 시작했는데요. 대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개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는 9월 16일까지 대한민국 경관대상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수상작이 발표됩니다. 경인 아라뱃길 횡단 교량이 속속 개통됨에 따라 주변 지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경인 아라뱃길을 횡단하는 교량 총 12개 중 나래, 배군, 미르교 등 총 7개 교량이 지난달 말까지 개통됐으며 지난 9일에는 왕복 6차로인 시천교와 수양교가 개통돼 총 9개의 횡단 교량이 연결됐습니다. 지난 9일 국토해양부에서 개최한 교통안전 UCC와 인쇄광고 공모전의 수상작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교통안전 선진 문화를 정착시키고 생활 속의 교통안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한 달간 개최됐는데요. 응모된 총 370개의 작품 중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22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대상으로는 UCC 출품작인 우리 아이 소중하게 지키는 5가지 약속과 인쇄 광고 출품작인 또 하나의 표지판이 선정돼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요. UCC 부문 대상인 우리 아이 소중하게 지키는 5가지 약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수칙 등을 간결한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해 메시지 전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고 인쇄 광고 부문의 또 하나의 표지판은 도로 위의 교통안전 표지판보다 노란 옷을 입은 어린이가 번쩍 들어 올린 손이 더 중요함을 강조해 공익광고의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수상 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언론 매체 등 다양한 교통안전 홍보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0월 말 열리는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건설 분야 녹색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물별 탄소 배출량 산정평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가이드라인은 도로시설물과 철도시설물, 건축물 등의 시설물의 계획과 설계부터 시공, 운용,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생애 주기에 대해 적용되는데요.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물은 정해진 단계별 평가 절차를 거쳐 전생애 주기에서 건설사업 단계별로 탄소 배출량이 산정됩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도로, 철도,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 평가 가이드라인 배포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항만, 수자원 시설 등 이번에 제외된 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마련된 가이드라인의 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2차 한아세안 교통협력 포럼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09년 6월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해각서 체결 등 양자 간 교통협력에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약 60여 명의 아세안 10개국 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포럼은 김희국 국토해양부 차관의 개회사로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정 첫째 날인 11일에는 한국의 우수교통 기술 소개와 아세안 인프라 구축 계획, 한아세안 교통협력 사업 추진 현황 등 3가지 주제로 나뉜 포럼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포럼이 끝난 오후 시간에는 포럼 기간 중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과의 교통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자 면담이 추진됐는데요. 한편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통 정책은 물론 민간의 우수한 교통 인프라 기술을 홍보하고 양자 간의 우호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